있는 엠스플 야구 라이브 토크쇼 야시장의 서경석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다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스포츠 섹션에 가면 실시간 방송 보기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뽑아서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른 회에 비해서 조금 비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불거진 승부 조작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야시장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야시장의 쌍박 박승현, 박동희 기자, 그리고 이번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최초 보도한 엠스플 뉴스 소속의 배지원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배지원 기자는 야시장 첫 출연인데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네, 이렇게 좋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자리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예,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야시장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유명 프로야구 투수가 금품을 받고 승부 조작을 한다는 속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먼저 브로커에게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시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주제는 또다시 터진 승부조작 위기의 KBO 리그입니다. 자, 지난주 이태양 선수 그리고 문우람 선수의 승부조작 연루 혐의 기사가 나온 데 이어서 어제는 유창식 선수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KBO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자,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박동희 기자? 네, 저희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독에다 특종자를 전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진 게 그닥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야구란 이 공놀이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뭐냐, 인간의 힘과 의지로 이 경기가 끊임없이 역전과 재역전이 되는 경기인데 이 와중에 인위적인 승부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야구의 근본이 훼손된 일이잖아요. 따라서 저도 취재 중에 굉장히 놀랐습니다만 팬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이게 더 난감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박수현 기자께서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미군 부대에 가서 야구 연습 경기를 마친 다음에 그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 한 조각 얻어먹고 또 야구 몇 개 얻어오는 거를 그 최고의 즐거움으로 알던 그 야구 원로들이 지금 터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니까 저도 뭐 야구인은 아니지만 야구 취재를 수십 년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지원 기자도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네,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이 사태가 발생한 게 불과 4년 전에 2012년인데 4년밖에 안 지났는데 같은 사태가 더 큰 규모로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그 당시에 잘 그 문제를 수습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소식을 접한 우리 야구 팬 여러분 또한 정말 암담한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사건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될 사건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이태양 선수와 문우람 선수의 사건 일치부터 확인해 봅니다. 네, 2015년 5월 20일경 문우람 주도로 승부 조작을 모의했다는 것이 창원지검에 발표였는데요. 이어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이태양 선수가 총 4번에 걸쳐 승부 조작을 감행을 했는데 2번 성공, 2번 실패를 했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창원지방검찰청이 내세 착수해서 6월 28일 이태양 선수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자 이태양 선수 검찰에 자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7월 20일 저희가 이 최초 보도, 지상파 MBC와 함께 최초 보도를 하면서 NC구단이 이어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이태양 선수가 불기소 기소가 되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 가담자 가운데 문우람 선수가 개입돼 있었고 이 문우람 선수가 이 검찰에 이첩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일단 사건 자체가 충격인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마지막에
설명했던 문우람 선수의 가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셋이 연결이 된 거죠? 예, 검찰 공소 사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브로커 조 씨라는 사람이 클럽에서 프로야구 선수 문우람 그리고 당시 넥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양 NC 선수에게 먼저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시를 준비 중인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 술과 식사 같은 것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제 보통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전직 선수 출신이래 가지고 선수들과 뭐 선후배 관계로 엮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선수 출신은 아니고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승부조작을 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그렇게 친분이 두텁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제 선수인 문우람 쪽에서 먼저 승부조작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승부조작이 있었던 2015년 5월 29일 경기 일주일 전에 3명이 모여서 뭐 일정, 방법, 수익 분배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태양은 대부분을 시인을 했지만은 문우람은 대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게 검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은 올해 터졌지만 사실 모의하고 이루어진 건 작년인 거네요. 그렇죠. 이 사건의 중심이 지난해 벌어진 사건이었었는데요. 뭐 이런 의문이 따를 수가 있겠죠. 지난해 벌어진 사건이 올해 밝혀졌느냐 이런 의문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지난해도 좀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지체가 됐다가 좀 잠시 보관됐다 올해 또 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태양 선수가 인정을 한 바로 이 장면입니까? 아이고. 자, 2015년 5월에 있었던 NC와 기아전 장면인데요. 자, 1회에 실점 청탁이 성공을 했고 이 장면은 또 첫 볼넷 조작 성공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장면인데요. 보통 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이 바로 저 경기 시작 후 첫 볼넷입니다. 이 경기 시작 후 첫 번째 나오는 이 볼넷이 어느 팀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돈이 달라지는데 보통 이 홈팀이 유리해요. 왜냐? 홈팀이 1회 초에 수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1회 초 마운드에 올리기 때문에 먼저 볼넷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홈팀에서 이런 경기 시작 후 첫 볼넷이 많이 나오는데 이태양 선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영상을 보니까 물론 뭐 설명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분히 의도적인 피칭인 것이 드러나죠. 네네. 그렇죠. 뭐 제구가 이 당시 또 이태양 선수가 제구가 좀 잡혔던 시기였었거든요. 잡혔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볼넷이 조금 더 의심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 당시에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이 장면도 총 4차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고 시인을 했고요. 이태양 선수가 투구하는 장면들을 좀 모아봤는데 같이 보통 야구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억지로 볼을 던지려고 하면 투구 폼이 좀 흔들린다고 하는데 예. 이제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몇몇 이제 투수 코치들은 본인들이 봐도 조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는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작년부터 이루어진 승부 조작 가담 사실 그리고 올해 5월에 검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6월에 이태양 선수는 3번의 경기에 출장을 했거든요. 자, 구단과 KBO는 그럼 이태양 선수의 혐의를 몰랐던 겁니까? 일단 검찰 발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검찰에서 승부조작 관련 내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NC 구단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NC 구단 측이 선수에게 자수하자고 설득을 했다. 그래서 선수가 자수를 해준 덕분에 이 브로커를 검찰이 체포를 해서 확실하게 사건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발표만 놓고 그걸 그대로 믿자고 하면은 뭐 KBO나 구단은 이태양의 혐의를 뭐 몰랐다고 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만약에 알았다면 사실 그 선수를 출전시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확증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알고도 출정시킨 거라면 이거는 그 거의 범죄 사실에 뭐 가깝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제가 잠깐 메이저리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메이저리그가 이제 작년부터 가정 폭력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 호세 레이에스라는 선수가 하와이로 부인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이제
부인을 폭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사법당국의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거였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메이저리가 자체 조사를 해서 사실 확인이 끝난 즉시 그 시범 경기부터 선수 출장 정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레이에스 선수는 법원에서 결국은 증거불 충분히 돼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인 부인이 법정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법 처리와 관계없이 메이저리그는 그 이 선수에게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려서 6월 1일까지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사법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낸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라면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래서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이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리그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공공으로부터 리그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더 큰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구단이 이태양 선수의 그 내사 사실을 알고도 출장을 계속 시켰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번 승부 조작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2년에도 한 번의 사건이 있었었죠. 의문점이 드는 하나는요. 2012년에 박현준 선수도 그렇고요. 이번에 이태양 선수도 그렇고 사실 리그 10승을 올릴 만큼 상당히 훌륭한 투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런 사건과 연루가 되는 걸까요? 보통 선수들의 특징이 이 커리어 하이 시즌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시기다 보니까 몇몇 볼레이시라든가 좀 제고 흔들렸을 때 의심을 받는 게 덜 할 것 같고요. 또 이름이 조금 알려지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개인 스폰을 해주겠다. 이런 브로커들이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또 본인이 10승을 하면서 이름은 알렸는데 연봉은 그에 따르지 않으면서 상대적 박탈감 혹은 돈을 쓸 일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연차, 이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많이 승부 조작에 가담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 역시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기량이 좋을 때 오히려 이런 유혹이 네. 예,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두 선수 다 투수란 말이에요. 왜 다 투수와 연관된 사건이 일어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그 전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업자 이 사람은 프로축구 이 승부 조작에 또 예전이죠. 관여가 된 바가 있고 또 프로야구 승부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과자는 내가 봤을 때는 거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속이 나가서 에라 하는 거라. 예를 들면 자기가 나왔을 때 못 치는 건데 네, 그리고 뭐 나가서 뭐 아웃되는 거야 뭐 아웃을 당할 수는 있는데 투수가 하는 게 정상이겠죠. 아, 그러네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보통 타자들이 승부 조작을 한다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실책, 에러입니다. 실책을 제외해서는 이 야수는 이 승부 조작을 하기 참 힘들고 또 타자가 스윙이 이게 공을 날아오는 공을 일부러 못 치게 하려면 이게 티가 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볼넷 같은 건 투수들의 제구가 급격히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 투수에게 이런 승부 조작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정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이태양 문우람 선수의 승부 조작 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이 충격이 가시기 전에 또 다가온 것이 바로 어제죠. 유창식 선수가 한화 시절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자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저희가 7월 21일 베이스볼 투나잇 야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의정부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쪽 관할 경기 북부 경찰서에서 이 유창식 선수를 내사 중이었다. 근데 저희는 또 따로 취재를 해봤을 때는 저희가 이 발견한 이 증거로 봐서는 내사 이상의 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유창식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을 했고 그리고 이 용기를 내서 본인이 그런 사실을 고백을 어제죠, 네, 했습니다. 네. 자, 유창식 선수의 승부 조작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일단 첫건 좀 잘 던지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앞에 두 타자들은 뭐 아주 제구가 잘 되고 있죠. 변화구 낙차도 상당히 좋고요. 네, 그런데 땅볼을 던졌어요.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패대기를 쳤다 그러는데 또 한 번.
아예 저기는 그냥 볼을 던지겠다는. 바로 이 장면이 그러면 첫 볼넷 조작에 성공한 그런 화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시작 후 첫 볼넷이 중요한데 유창희 선수가 1, 2번 타자를 탈삼진으로 잘 처리했습니다만 본인도 압박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볼넷을 주기 위해서 제구가 급격하게 흔들렸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창희 선수가 아마 브로커로부터 압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투수는 잘 던지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억누르면서 저런 이 형편없는 공을 던졌을 때 투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유창식 선수의 조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승부 조작 사건이 밝혀졌죠. 2014년 4월 19일 LG전입니다. 자, LG 한화전에 역시 1회고요. 또 땅볼을 던집니다. 바깥쪽으로 빗나가고 요거는 아슬아슬 스트라이크 되죠. 아이고 또. 이게 참 듣고 봐서 그런지 정말 이제는 확연히 참 드러나네요. 그렇죠? 바깥쪽에 자기는 이제 볼을 던진다고 던졌는데 구심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예 원바운드를 던져버리죠. 네. 오히려 확실하게. 네. 포수가 프레이밍도 잘 해가지고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죠. 네. 그러게요. 이게 참 이 웃을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참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 박동희 기자 아까도 네. 언급하셨는데 네. 지난 21일입니다. 베이스볼 투나잇 출연해서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조사 중인 선수가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박동희 기자는 그때 느낌이 있었던 거군요. 저희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아하. 네, 알고 있었고 몇몇 선수가 관련된 승부 조작 사건이 우리 프로야구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취재를 해봤었는데, 근데 저희는 이미 혐의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 박동희 기자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구단과 KBO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취재를 해봤었는데요. 경기 북부 경찰청은 내사를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했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고, 물론 그 속여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KBO에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7월 14일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KBO에 있는 정금조 운영부장을 소환을 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정금조 운영부장은 그 경찰에서 야구가 몇 명이서 하냐, 야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런 초보적인 원론적인 질문에 답만 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 취재한 바로는 그 대화 내용 속에서 네. 특정 선수 이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KBO는 이미 경찰이 왜 본인들을 불렀는지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박세현 기자께서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경찰이 그 동호회 꾸미려고 KBO 관계자 불러서 야구 몇 명이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군색한 답변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그 내사 단계에서 그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KBO 입장에서는 또 이전에 그 이미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충분히 그 정황상 이제 최소한 그 특정 선수의 이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 또 사건이 발생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KBO라면 당연히 먼저 앞에 나서서 그 해당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진상조사에 먼저 착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 박승현 이 선배님 말씀해줬다고 보는데, 뭐냐면, 자, 지금 KBO가 이름이 이미 나와 있었고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태양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KBO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반 증거 자료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KBO가 이 전체 야구계를 총괄하는 협회라고 한다면 자체 조사를 했어야죠. 뭐 뒤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본 프로가 미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 협회가 먼저 자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KBO를 보게 된다면 그런 조사를 하지 않는데,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긁어 부스럼을 맞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경찰이 내사를 종결할 수 있고 무혐의를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괜히 나섰다가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 경찰과 경찰이 입을 닫을 수도 있는데 사건이 비화될까 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가장 실망했던 거는 KBO가
운만 바랬다는 거죠. 우리 선수들이 탈루가 나지 않기만을 바랬다라고 하는데 자체 조사라고 미진한 부분을 경찰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다면 더 깔끔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그 유창식 선수의 자수에 대해서는 KBO와 구단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일단 공식적인 반응을 말씀드리자면 KBO에서는 보도자료를 내서 해당 수사기관이 경기북부경찰청에 사실을 통보했고 향후 수사에 즉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렇게 건조한 입장을 밝혔고요. 기아구단 관계자가 오늘 오전에 엠스플뉴스 기자와 통화를 했을 때 이제 구단 대처가 향후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구단 차원의 입장이나 사과문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참 답답합니다, 정말. 자, KBO에서는 이번 승부 조작 사건이 일어나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죠. 자, 어떤 방지책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6 KBO 승부 조작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인데요. 8월 12일까지 3주간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신고 시엔 제재를 감경해 주겠다. 기존의 공정센터를 확대한 클린 베이스볼 센터를 신설한다. 2012년 이후 KBO 리그 경기 전수조사, 경기 모니터링 대폭 강화하겠다. 선수협 에이전트 제도 빠른 시일 내 도입을 논의한다. 부정방지 및 윤리교육을 연 4회로 확대한다.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이 대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큰 사건이 날 때마다 이렇게 발표하는 대책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럴듯하게 나열은 하지만 또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비슷한 사건이 났을 땐 전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대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그 첫 줄에 있었던 3주간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자진 신고를 하면 제재를 감경하겠다. 어쩌면 그 유창식 선수의 자수도 이 부분과 맞물린 느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 자수를 유도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강변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승부 조작 사건이 났을 때마다 늘 들먹이게 되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블랙삭스 스캔들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팬들께서는 그 블랙삭스 스캔들이다 그러면은 1919년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던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그 도박하는 사람들하고 공모해서 그 일부러 패했기 때문에 8명의 선수가 야구계에서 영구 추방됐다라고까지만 알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미국의 지금과 같이 커미셔너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구단주들이 이제 프로야구가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는 공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존경받는 연방법원 판사였고 또 야구 팬이었던 분을 커미셔너로 추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분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적어도 야구에 관한은 최종적이고 제한이 없는 권한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스스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가지고 연루된 것으로 판단했던 8명의 선수를 영구 제명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들 8명의 선수는 법 재판정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사법 처리는 받지 않았음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영구 제명되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야구 기구가 나서서 그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좀 비교가 되네요. 우리 제도하고. 자, 두 분은 어떠세요? 이번 방지책 발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권을 과연 KBO 수뇌부에게 누가 부여했냐는 거죠. 야구계가 부여를 했습니까? 야구 팬이 부여를 했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모두 논의하에 고민하에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감경책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감경책이 KBO 수뇌부들 자신의 책임 방기를 감시하라는 조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969년 일본에서도 유사한 이 승부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 일본 야구가 가장 먼저 실행했던 게 뭐냐면요. 네. 확실한 처벌과 재발 방지였었는데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2015년까지 승부 조작 사건이 없었거든요. 저는 저런 각종 대책이 공연물로 그치지 않으려면 야구계의 합의가 이루어졌나 봅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었던 이번에 유창식 선수의 그 자수와 관련한 KBO 그리고 구단의 반응. 아까 배지영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료가 있죠? 실제 자료가.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경기지방북부 경찰청에 이제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뭐 그쪽 청에서 아마 어떤 이야기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진 신고는 내가- 오늘 마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수사 의뢰 관련은 네. 청에서 이제 뭐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나머지 이제 KBO는 지금 봐서는 이태양 선수는 일단 뭐 사진 신고했다 안 했다 그런 걸 떠나서 네, 일단 참가활동 정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물론 자진 신고한 거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별도로 네. 수사 결과를 이제 지켜보고 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감경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KBO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자진 신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 아마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제가 수사기관에 네. 꼭 먼저 저 자수의 뜻을 밝혀야 된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미 하셨나요? 그거 빨리 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아마 네. 양양 총장님께서 네네. 경찰서에 얘기를 구두로라도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미 다행히- 경찰서에는 좀 통보를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 신고를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아시나요? 지금 감독님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지금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왜냐면 저희도 아, 그래요? 자, KBO 관계자 이야기에 이어서 들린 음성은 기아 구단 관계자. 네네. 음성이죠. 기아 구단 운영 실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김기태 감독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죠. 제가 통화했던 저 때까지만 해도 그때가 제 기억이 한 6시 40분인가 어제였죠. 그때까지도 김기태 감독에게는 기아 구단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6년 이번에 승부 조작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지난 2012년에도 비슷한 대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박현준, 김성현 선수 사건 때 그때도 이미 공정센터를 설치해서 가동하겠다. 지금 보이고 계시죠? 주요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세 번째 줄에 KBO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센터를 신설하겠다라는 대책을 이미 4년 전에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 2016년 대책에도 공정센터를 확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어떻게 그럼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배지원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진 거죠?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때 이제 내놓았던 대책들 가운데 뭐 제대로 시행이 이루어진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 당시 조금 전에 그래픽에도 나왔지만은 나와 있는 대책들이 이번에 2016년에 다시 사건이 터졌을 때 KBO에서 발표한 그 대책과 토시 몇 가지만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예,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인데 그 당시에도 뭐 실효성이 이게 있겠느냐 이런 야구계의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또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내놨다는 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대책 그리고 이번 대책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네. 달라진 건 하나 있네요. 그 공정센터가 이제 클린 베이스볼 센터로 이름을 바뀌었고 수장이 사무총장에서 오히려 운영부장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또 직급은. 세상에. 야, 이거 참 아까 메이저리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다른 리그에 비해서 우리 KBO 리그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그 야구 기구에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을 수사와 또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뭐 그 클린 베이스볼 센터 근사한 이름 붙여놓고 운영부장이 이제 센터장이다 얘기하면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작년 말에서 이번 5월까지 일본에서 요미우리 선수들이 했던 그 불법 배팅입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고 스포츠 도박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면은 MPB가 그 도쿄지검 그 특수부에 근무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법률 전문가와
또 수사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수사를 했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그 피트로즈의 그 불법 도박 사건도 그 검사 출신 법률가가 또 중심이 돼갖고 그 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들로 일단 인력을 만든 다음에 그들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실질적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KBO 기구 중에서 가장 바쁜 직책이 운영부장으로 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할 일 없이 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거리를 준 겁니까? 이런 식의 대책이라는 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 박성현 기자께서 그동안 참 인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정말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야구 관계자들 정말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금 박승현 저 기자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네. 전체 야구의 반응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이 배지영 기자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듣기에 답답했던 소리가 그거예요. 당신들이 형사냐? 왜 자꾸 파헤치냐? 왜 야구에 시끄럽게 하느냐? 아마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저희를 폄훼하라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좀 수많은 이야기를 아마 쏟아놓고 다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이미지를 훼손시켜야지만 저희가 내뱉는 얘기들이 신뢰가 떨어진다고 믿으실 텐데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왜 밝혀져야 되냐면 메이저리그나 다시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엄격하게 법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구인들이 서로 위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 위하는 마음들이 요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네. 네. 대만, 배지영 기자. 예, 좀 전에 박승현 기자님께서 블랙삭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블랙삭스 스캔들 당시에도 그 연루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또 실제로 뭐 구단주가 악덕 구단주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뭐 복권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꾸준히 나오지만은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엄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충부 조작 사태 지금 4년 사이에 그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이걸 축소를 하고 지금 뭐 500만 관중 돌파했다고 분위기가 좋은데 이 분위기를 뭐 깨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심정이 좀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길게 봐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이러다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뭐 좀 이따 이제 대만 얘기도 하게 되겠지만 지금 KBO는 그야말로 뭐가 중요한디입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박 기자님 저 신경 안정제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슬퍼지면 그 다음에 분노를 하거든요. 지금 그 단계까지 갔어요. 정말 많이 흥분하셨는데 지금 대만 이야기가 잠깐 나왔죠. 대만 프로야구가 사실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죠. 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요. 2007년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가 타이완 이 프로야구를 취재하러 갔을 때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이 그 퉁이 라이언스인가 그 팀이 쓰던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텔에 이 좀 한 50대로 보이는 두 남자가 늘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알고 봤더니 바로 승부 조작을 감시하는 요원들이었어요. 선수들이 또 통행 금지가 있어서 몇 시 이후로는 밖에도 못 나가고 늘 호텔에 꽁꽁 묶여 있어야 됐는데 왜냐? 승부 조작이 자꾸 터지면서 타이완 프로야구가 팬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이완 야구가 지금 계속 반성하는 부분은 사건이 터졌을 때 단호히 대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실효적인 방법을 써야 됐는데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계속 승부 조작이 터졌다. 그래서 한창 잘 나가던 타이완 야구가 4개 팀으로 줄기도 했었거든요. 저희가 늘 메이저리그를 외칩니다만 이 승부 조작건만 놓고 본다면 메이저리그를 교훈 삼때 바로 이 타이완 야구를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언제 한 번에 훅 갈지 모르거든요. 네. 소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동희 기자 아주 타이완 얘기 적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만든 각국의 부패 지수라는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미국은 76입니다. 100점 만점에. 일본이 75입니다. 이들 국가는 100년 전 대개 또 하나 50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났었고요. 대만이 62점입니다. 얼마 전에 났었죠. 우리 부패지수 56점입니다. 대만보다도 못한 나라이거든요. 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대로 누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답은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자칫하면 리그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냐? 다른 선수들은 없느냐? 어떻습니까? 예,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한 몇 명의 선수가 더 지금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 예,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하네요. 예. 자, 현재 KBO나 선수협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따로 선수협을 찾아가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선수들의 이런 일탈행위, 특히나 이제 승부 조작 같은 경우는 야구판 자체를 정말 흔들고 야구 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선수 관리라든지 어떤 교육에 있어서 책임 있는 단체로 팬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고 사실상 저희도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무리 동료였던 선수라 하더라도 정말 그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는 문제가 있는 선수,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 가감히 쳐낼 수 있는 그 저희 자정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협의 입장. 자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떠십니까?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2012년 첫 번째 이 프라구리 뒤흔들었던 승부 조작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선수협 집행부가 지금 2016년에 그 집행부입니다. 똑같이 2012년 사건이 벌어졌을 때 KBO 집행부가 현 집행부입니다. 선수과 KBO 두 집행부가 똑같은 사건을 지금 두 번씩이나 맞이했다면 이분들이 취할 될 자세가 뭘까요? 저 자정 노력일까요? 이분들은 관리자잖아요. 각 협회의 관리자인데 관리자의 또 다른 이름은 책임자거든요.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다가도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정 노력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선수의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는 우리 선수들이 잘못을 했으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 눈에 보이는 그 책임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선수협 관계자께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선수협 관계자분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그 작년 3월에 있었던 그 마이애미 말린스의 투수인 그 제러드 코자트 선수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선수가 그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스포츠 사이트에 베팅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멘션을 날렸어요. 곧바로 지워졌고 선수 본인은 그 해킹당한 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메이저리그가 바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야구에 베팅한 흔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혐의는 벗었어요. 하지만 3월 26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4월 11일 날 메이저리그와 선수노조가 단체 협상 개정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상금이 걸려있는 야구 판타지 게임 참가를 금한다였습니다. 도박의 베팅이 아니라 판타지 게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합의 내용을 모든 선수들한테 다 돌렸거든요.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은 KBO뿐 아니라 선수협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가하게 되면 이번 이 승부 조작 기간에 이 사건 기간에 선수협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건 우린 몰랐다였습니다. 어떤 선수가 이 가담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회에도 전혀 몰랐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선수협은 선수들의 구심체자 결사체 가장 가까운 벗이에요. 그런데 어떤 승부 조작에 관련된 선수도 선수협을 찾아오지 않았고 사건이 터진 후에도 조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선수협 자체가 이미 선수들로부터 신임과 믿음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점이 선수협이 반성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지금 취재 와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선수협 관계자가 승부 조작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선수협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 꼭 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이 참 다른 리그의 예를 들면 들수록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배밭에서 갓끝만 매도 뭐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대중이 신뢰를 하죠. 그래요. 자, 지난 2012년에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설마 하고 했던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경기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야구 팬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프로야구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렇게 사고를 했으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또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아까 우리 그 두 분께서 정말 그 엄청난 취재력을 발휘해서 전직 전문가 그 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던 그분을 이제 취재를 해서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의 지금 승부 조작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전에 그 일본이나 미국 또 대만에서 했던 승부 조작은 거의 승패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잡아내기도 좀 용이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저 승부 조작은 투수가 특정 타자를 상대한 결과 하나만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잡아내기도 일단 우선은 힘들 것이고 또 승부 조작에 가담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에이 설마 내가 볼넷 하나 줬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 그런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네.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 저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가 첨단으로 가고 있고 날고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한 대처도 역시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KBO에서 하는 그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은 뛰는 범죄가 아니라 나는 범죄인데 대처는 기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선수들이 뭐 이런 승부 조작에 매달려서 많은 고초를 겪은 선수도 있어요. 단 한 번의 선택이 잘못이 돼서 고초를 겪기도 하는데 또 저연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했다는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많은 근로자 노동자들이 저임금 속에서도요 회사의 기밀을 팔아먹진 않아요. 그리고 회사가 잘못되게 바라지 않고요.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놓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론 이 선수들이 잘못을 고백한 것에 용기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선수들을 동정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많이 알려진 사건들이 있죠. 뭐 프로야구 선수를 일탈행위가 있으면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겉에만 보여주고요. 정말 그 뿌리 깊이 있는 속내까지 그 추한 장면까지 거의 보여드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선수 불쌍하다는 선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저희가 감히 드러낼 수 없는 거 상당히 많아요. 물론 야구인들은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감싸주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만약 선후배들과만 야구계를 지탱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야구장 문 잠그고 그분들만 뛰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아빠도 말씀드렸지만 후배가 용기를 내서 본인의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선배는 그걸 감추는데 급급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그분이 지금이라도 그때 행동이 올바랐는지 자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박동희 기자가 이제 선수들의 그 소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그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그 경제인연합에서 2015년 소득 분위별 근로자 연봉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 근로자들이 받았던 평균 연봉이 3,281만 원이에요.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러니까 중위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그 근로자들의 연봉은 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전체 근로자의 몇 퍼센트냐? 2.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 시즌에 우리 국내 프로야구 1군 선수들 연평균 연봉이 2억 1,620만 원입니다. 상위 1%보다도 훨씬 더 우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 겁니다. 야구 선수들은 빨리 은퇴하니까 젊었을 때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근로자들 평균 근속 연수요 5.6년입니다. 여성분들 빼놓고 남성이라고 봐도 6.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 지금 1군에 진입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면 전부 다 이 정도 이상 뜁니다. 그 다음부터 자영업하는 거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구 자영업하는 거 배워갖고 나온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도 자신들의 소득, 이 소득은 결국 야구 팬들이 만들어준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혜택에 걸맞는 책임도 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그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비싼 곳에 가서 술 먹고 노는 거 좋습니다.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십시오. 그만큼 벌지 않습니까? 왜 남의 돈 남한테 술 얻어 먹고 밥 얻어 먹은 다음에 거기에 코가 깨가지고 유혹에 빠집니까? 정말 어떤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분석했듯이 이제는 덮을 때가 아니라
달본 세 권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승부 조작 사건이 보도된 바로 후에 또 하나의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안지만 선수의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 건인데요. 이 건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참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저는 문우람 선수가 혐의가 확정되지 않고 본인이 부인하기 때문에 문우람 선수를 예로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안지만 선수가 불법 사이트에 참여한 게 아니라 개설에 연루돼 있다면 이건 제가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죠. 특히나 지난해 이미 이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삼성에서 역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가 나오기만 기다리다가 응모설정 넘어갔었는데 저는 그 응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보고요. 선수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이건 뭐 본인이 지금 어쨌든 혐의 사실을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혐의 사실이 사실이다 그러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밖에 이야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뒷이야기로 이제 안지만 선수의 계약과 관련한 그 이야기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예, 이제 경찰 발표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21일에 삼성 구단에서 KBO 측에 계약 해지 승인을 이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지만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 윤성환에 대해서는 뭐 그런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계약 해지가 승인이 나게 되면은 승인된 그날부터 이제 연봉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대박 계약을 터뜨렸던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안지만 선수는? 만약에 안지만 선수가 본인의 관리를 잘 했다라고 한다면 참 이 많은 이 프로야구에서 사랑도 받고 큰 돈도 벌면서 좋은 결과를 맺었을 텐데 뭐 단 한 번의 실수라고는 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몇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 지경이 된 데는 본인 책임이 가장 크고요. 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보면 저도 이 승부 조작에 연루된 선수 중에 친한 선수 많아요. 거의 다 친해요. 사소에는 형 동생이고요. 이 선수들이 뭔가 비밀이 있으면 숨겨주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선수들의 가족이나 형에게 이전에요. 사실을 보던 기자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를 제가 감싸주면 모두 다 감싸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들어보고 한 야구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계속 까불면 아마 다들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까불기 전에 그분들 뭐 하셨냐는 거예요. 형사분들이 움직이기 전에 그분들 뭐 하셨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선수들을 옹호하신 분들은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방금 전해드렸던 안지만 선수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승부 조작 사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애써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한 말씀씩 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현 기자. 네, 지금 박동희 기자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겪었던 수없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년 가까이 소문으로만 떠들었던 그 블랙삭스 스캔들을 공론화시킨 거는 언론이었습니다. 또 조사에 나서는 척하다 다시 파묻으려던 피트 로즈의 그 배팅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가 일면에 보도하면서 다시 공론화가 됐고요. 작년 유미우리 선수들의 그 불법 도박 혐의도 주간문춘이라는 매체가 취재에 들어가자 구단이 할 수 없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 두 분께서 우리 야구계의 워치독 역할을 제대로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선배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힘내서 그 사실을 추구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정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승현 기자 하셨고 네. 박동희 기자. 뭐 저는 참 마음이 뭉클한데요. 저희가 처음 했을 때 이 선수들이 다 저희랑도 친하고 또 관계자분 친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야 뭐 활동을 했습니다만 저희 기자들은 많은 활동을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신세져야 될 곳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기자들은 아직까지 프레스가 정식으로 나오지 않은 기자도 있기 때문에 구단에게 사정사정해야지 그 구단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모든 기자가 파헤쳐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 우린 기자니까. 저희는 저희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너무 많은 압력과 압박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박승현 선배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박동희 기자가 이제
얘기 중에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건 정말 사랑했던 선수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지금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아프더라도 뭔가 이거 고쳐나가야 정말 웃으면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배지현 기자도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아주 힘드셨겠어요. 예, 뭐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예, 뭐 선수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야구를 하느냐, 야구가 왜 좋은지 물어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운동장에서 뛸 때 그 느낌이 좋다,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 이런 뭐 야구를 처음 했을 그때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번 구성원들이 자기들이 왜 야구를 하는지 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하고, 그리고 선수들의 이름을 더 이상 이제 사회면이 아니라 좀 스포츠 면에서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SNS를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호성님, 참가활동 제재와 임의 탈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혹은 같은 의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좀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그 임의 탈퇴라는 거는 우리가 보류제도라는 것과 그 연관져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류제도라는 것은 각 구단들이 이 선수가 지금 우리와 바로 계약 상태는 아니지만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단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해서 그 선수들 명단을 작성해서 이제 KBO가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보류 기간 동안에 만약 선수가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임의 탈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임의 탈퇴가 공시가 되게 되면 이 선수는 타구단과는 그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참가 활동이라는 것은 프로야구 선수는 매년 2월부터 그해 11월까지를 참가 활동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엔 구단과 계약을 맺은 선수로서 훈련도 하고 팬사인도 하고 경기에도 출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활동들을 못 하게 되는 것을 참가 활동 제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출장 정지, 이것도 그 참가 활동 금지의 하나인 거죠.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고요. 참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는 세상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용어들 좀 설명해 주세요.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질문입니다. 헬렌 팍님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선수보다 브로커나 조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내사 종결로 묻혀버리고 경감을 조건으로 한 자진 신고 말고는 리그 안에서 스스로 털어낼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당히 예리한 글이죠. 취재하시면서 든 생각이 있으셨는지요? 자, 두 분이 오늘 네. 취재를 많이 해오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을 취재하면서 뭐 엄격한 법 적용 뭐 다 좋습니다만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왜 본인이 승부 조작이나 본인의 힘과 정신력을 제외한 다른 요소를 끼어들어서 경기를 플레이하는 걸 해서는 안 되는지 교육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보게 되면 재미난 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 우리 선수를 배우는 건 이기는 거예요. 저도 행복한 야구를 배우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년 시절부터 야구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이런 바른 윤리 교육이 먼저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선수들 역시도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왜 공인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신들을 추앙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얘기하시니까 저도 최근에 그 리오넬 메시 축구 선수 코파 아메리카 우승 못하고 은퇴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SNS로 어떤 여교사가 당신이 1등 안 했다고 이렇게 포기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1등은 못해도 그렇게 열심히 한 과정을 사랑해서 메시를 좋아하는 건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이시라니까요. 이제 조금 마음이 돌아오셨나 봐요. 자, 배지현 기자 취재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예, 뭐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은 뭐 끝까지 이제 다 드러내서 그 이번 기회에 다 해결을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을 봐야지만 다시 재발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했습니다. 네, 아직도 아주 결의에 차 계신 모습이 아주 든든합니다. 자, 부디 다음 주부터는 정말 웃으면서 야구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야시장 함께하면서 프로야구에 푹 빠져서 몇 달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은 조금 힘드네요.
네, 다음 주부터는 부디 웃으면서 우리 프로야구를 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박동희 기자가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십니까? 네, 오늘도 밤을 새야 될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죠, 저도. 그래요. 아유,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자, 야구가 없는 월요일 저녁 7시에는 야시장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엠스플 야구 라이브 토크쇼 야시장의 서경석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다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스포츠 섹션에 가면 실시간 방송 보기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뽑아서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른 회에 비해서 조금 비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불거진 승부 조작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야시장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야시장의 쌍박 박승현, 박동희 기자, 그리고 이번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최초 보도한 엠스플 뉴스 소속의 배지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배지원 기자는 야시장 첫 출연인데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네, 이렇게 좋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자리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예,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야시장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무명 프로야구 투수가 금품을 받고 승부 조작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먼저 브로커에게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시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주제는 또다시 터진 승부조작 위기의 KBO 리그입니다. 자, 지난주 이태양 선수 그리고 문우람 선수의 승부조작 연루 혐의 기사가 나온 데 이어서 어제는 유창식 선수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KBO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자,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박동희 기자? 네, 저희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독이나 특종자를 전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진 게 그닥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야구란 이 공놀이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뭐냐, 인간의 힘과 의지로 이 경기가 끊임없이 역전과 재역전이 되는 경기인데 이 와중에 인위적인 승부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야구의 근본이 훼손된 일이잖아요. 따라서 저도 취재 중에 굉장히 놀랐습니다만 팬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이게 더 난감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박수현 기자께서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미군 부대에 가서 야구 연습 경기를 마친 다음에 그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 한 조각 얻어먹고 또 야구 몇 개 얻어오는 거를 그 최고의 즐거움으로 알던 그 야구 언로들이 지금 터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니까 저도 뭐 야구인은 아니지만 야구 취재를 수십 년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지원 기자도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네,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이 사태가 발생한 게 불과 4년 전에 2012년인데 4년밖에 안 지났는데 같은 사태가 더 큰 규모로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그 당시에 잘 그 문제를 수습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소식을 접한 우리 야구 팬 여러분 또한 정말 암담한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사건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될 사건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이태양 선수와 문우람 선수의 사건 일치부터 확인해 봅니다. 네, 2015년 5월 20일경 문우람 주도로 승부 조작을 모의했다는 것이 창원지검의 발표였는데요. 이어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이태양 선수가 총 4번에 걸쳐 승부 조작을 감행을 했는데 2번 성공, 2번 실패를 했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창원지방검찰청이 내세 착수해서 6월 28일
이태양 선수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자 이태양 선수 검찰에 자수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7월 20일 저희가 이 최초 보도, 지상파 MBC와 함께 최초 보도를 하면서 NC 구단에 이어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이태양 선수가 불기소 기소가 되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 가담자 가운데 문우람 선수가 개입돼 있었고 이 문우람 선수가 이 검찰에 이첩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일단 사건 자체가 충격인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마지막에 설명했던 문우람 선수의 가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셋이 연결이 된 거죠? 예, 검찰 공소 사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브로커 조 씨라는 사람이 클럽에서 프로야구 선수 문우람 그리고 당시 넥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양 NC 선수에게 먼저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시를 준비 중인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 술과 식사 같은 것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제 보통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전직 선수 출신이래 가지고 선수들과 뭐 선후배 관계로 엮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선수 출신은 아니고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승부조약을 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그렇게 친분이 두텁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제 선수인 문우람 쪽에서 먼저 승부조작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승부조작이 있었던 2015년 5월 29일 경기 일주일 전에 3명이 모여서 뭐 일정, 방법, 수익 분배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태양은 대부분을 시인을 했지만은 문우람은 대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게 검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은 올해 터졌지만 사실 모의하고 이루어진 건 작년인 거네요. 그렇죠. 이 사건의 중심이 지난해 벌어진 사건이었었는데요. 뭐 이런 의문이 따를 수가 있겠죠. 지난해 벌어진 사건이 올해 밝혀졌느냐 이런 의문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지난해도 좀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지체가 됐다가 좀 잠시 보관됐다 올해 또 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태양 선수가 인정을 한 바로 이 장면입니까? 아이고. 자, 2015년 5월에 있었던 NC와 기아전 장면이에요. 자, 1회에 실점 장타기 성공을 했고 이 장면은 또 첫 볼넷 조작 성공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장면인데요. 보통 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이 바로 저 경기 시작 후 첫 볼넷입니다. 이 경기 시작 후 첫 번째 나오는 이 볼넷이 어느 팀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돈이 달라지는데 보통 이 홈팀이 유리해요. 왜냐? 홈팀이 1회 초에 수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1회 초 마운드에 올리기 때문에 먼저 볼넷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홈팀에서 이런 경기 시작 후 첫 볼넷이 많이 나오는데 이태양 선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영상을 보니까 물론 뭐 설명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분히 의도적인 피칭인 것이 드러나죠. 네네. 그렇죠. 뭐 제구가 이 당시 또 이태양 선수가 제구가 좀 잡혔던 시기였었거든요. 잡혔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볼넷이 조금 더 의심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 당시에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이 장면도 총 4차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고 시인을 했고요. 이태양 선수가 투구하는 장면들을 좀 모아봤는데 같이. 네. 보통 야구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억지로 볼을 던지려고 하면 투구 폼이 좀 흔들린다고 하는데 예. 이제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몇몇 이제 투수 코치들은 본인들이 봐도 조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는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작년부터 이루어진 승부조작 가담 사실 그리고 올해 5월에 검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6월에 이태양 선수는 3번의 경기에 출장을 했거든요. 자, 구단과 KBO는 그럼 이태양 선수의 혐의를 몰랐던 겁니까? 일단 검찰 발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검찰에서 승부조작 관련 내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NC 구단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NC 구단 측이 선수에게 자수하자고 설득을 했다. 그래서 선수가 자수를 해준 덕분에 이 브로커를 검찰이 체포를 해서 확실하게 사건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발표만 놓고 그걸 그대로 믿자고 하면은 뭐 KBO나 구단은 이태양의 혐의를 뭐 몰랐다고 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만약에 알았다면 사실 그 선수를 출전시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확증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알고도 출정시킨 거라면 이거는 그 거의 범죄 사실에 뭐 가깝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제가 잠깐 메이저리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메이저리그가 이제 작년부터 가정 폭력에 대해 선수협을 찾아오지 않았고 사건이 터진 후에도 조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선수협 자체가 이미 선수들로부터 신임과 믿음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점이 선수협이 반성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지금 취재 와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선수협 관계자가 승부 조작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선수협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 꼭 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참 다른 리그의 예를 들면 들수록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배밭에서 갓끝만 매도 뭐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대중이 신뢰를 하죠. 그래요. 자, 지난 2012년에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설마 하고 했던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경기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야구 팬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프로야구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렇게 사과를 했으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또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아까 우리 그 두 분께서 정말 그 엄청난 취재력을 발휘해서 전직 전문가 그 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던 그분을 이제 취재를 해서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의 지금 승부 조작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전에 그 일본이나 미국 또 대만에서 했던 승부 조작은 거의 승패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잡아내기도 좀 용이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저 승부 조작은 투수가 특정 타자를 상대한 결과 하나만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잡아내기도 일단 우선은 힘들 것이고 또 승부 조작에 가담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에이 설마 내가 볼넷 하나 줬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 그런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 저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가 첨단으로 가고 있고 날고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한 대처도 역시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KBO에서 하는 그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은 뛰는 범죄가 아니라 나는 범죄인데 대처는 기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선수들이 뭐 이런 승부 조작에 매달려서 많은 고초를 겪은 선수도 있어요. 단 한 번의 선택이 잘못이 돼서 고초를 겪기도 하는데 또 저연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했다는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많은 근로자 노동자들이 저임금 속에서도요 회사의 기밀을 팔아먹진 않아요. 그리고 회사가 잘못되게 바라지 않고요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놓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론 이 선수들이 잘못을 고백한 것에 용기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선수들을 동정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많이 알려진 사건들이 있죠. 뭐 프로야구 선수를 일탈 행위가 있으면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겉에만 보여주고요. 정말 그 뿌리 깊이 있는 속내까지 그 추한 장면까지 거의 보여드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선수 불쌍하다는 선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저희가 감히 드러낼 수 없는 거 상당히 많아요. 물론 야구인들은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감싸주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만약 선후배들과만 야구계를 지탱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야구장 문 잠그고 그분들만 뛰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배가 용기를 내서 본인의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선배는 그걸 감추는데 급급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그분이 지금이라도 그때 행동이 올바랐는지 자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박동희 기자가 이제 선수들의 그 소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그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 경제인연합에서 2015년 소득 분위별 근로자 연봉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 근로자들이 받았던 평균 연봉이 3,281만 원이에요.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러니까 중위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그 근로자들의 연봉은 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이 전체 근로자의 몇 퍼센트냐? 2.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 시즌에 우리 국내 프로야구 1군 선수들 연평균 연봉이 2억 1,620만 원입니다. 상위 1%보다도 훨씬 더 우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 겁니다. 야구 선수들은 빨리 은퇴하니까 젊었을 때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근로자들 평균 근속 연수요 5.6년입니다. 여성분들 빼놓고 남성이라고 봐도 6.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 지금 1군에 진입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면 전부 다 이 정도 이상 뜁니다. 그 다음부터 자영업하는 거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구 자영업하는 거 배워갖고 나온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도 자신들의 소득, 이 소득은 결국 야구 팬들이 만들어준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혜택에 걸맞는 책임도 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그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비싼 곳에 가서 술 먹고 노는 거 좋습니다.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십시오. 그만큼 벌지 않습니까? 왜 남의 돈 남한테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은 다음에 거기에 코가 깨가지고 유혹에 빠집니까? 정말 어떤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분석했듯이 이제는 덮을 때가 아니라 발본 세권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승부 조작 사건이 보도된 바로 후에 또 하나의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안지만 선수의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 건인데요. 이 건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참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저는 문우람 선수가 혐의가 확정되지 않고 본인이 부인하기 때문에 문우람 선수를 예로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안지만 선수가 불법 사이트에 참여한 게 아니라 개설에 연루돼 있다면 이건 제가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죠. 특히나 지난해 이미 이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삼성에서 역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가 나오기만 기다리다가 응모설정 넘어갔었는데 저는 그 응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보고요. 선수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건 뭐 본인이 지금 어쨌든 혐의 사실을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혐의 사실이 사실이다 그러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밖에 이야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뒷이야기로 이제 안지만 선수의 계약과 관련한 그 이야기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이제 경찰 발표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21일에 삼성 구단에서 KBO 측에 계약 해지 승인을 이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지만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 윤성환에 대해서는 뭐 그런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계약 해지가 승인이 나게 되면은 승인된 그날부터 이제 연봉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대박 계약을 터뜨렸던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안지만 선수는 만약에 안지만 선수가 본인의 관리를 잘 했다라고 한다면 참 이 많은 이 프로야구에서 사랑도 받고 큰 돈도 벌면서 좋은 결과를 맺었을 텐데 뭐 단 한 번의 실수라고는 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몇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 지경이 된 데는 본인 책임이 가장 크고요. 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보면 저도 이 승부 조작에 연루된 선수 중에 친한 선수 많아요. 거의 다 친해요. 사소에는 형 동생이고요. 이 선수들이 뭔가 비밀이 있으면 숨겨주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선수들의 가족이나 형에게 이전에요. 사실을 보던 기자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를 제가 감싸주면 모두 다 감싸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들으고 한 야구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계속 까불면 아마 다들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까불기 전에 그분들 뭐 하셨냐는 거예요. 형사분들이 움직이기 전에 그분들 뭐 하셨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선수들을 옹호하신 분들은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방금 전해드렸던 안지만 선수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승부 조작 사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애써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한 말씀씩 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현 기자. 네, 지금 박동희 기자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겪었던 수없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년 가까이 소문으로만 떠들었던 그 블랙삭스 스캔들을 공론화시킨 거는 언론이었습니다. 또 조사에 나서는 척하다 다시 파묻으려던 피트 로즈의 그 베팅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가 일면에 보도하면서 다시 공론화가 됐고요. 작년 유미우리 선수들의 그 불법 도박 혐의도 주간문춘이라는 매체가 취재에 들어가자 구단이 할 수 없이 시인을 했습니다. 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그 야구 기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을 수사와 또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뭐 그 클린 베이스볼 센터 근사한 이름 붙여놓고 운영부장이 이제 센터장이다 얘기하면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작년 말에서 오늘 이번 5월까지 일본에서 요미우리 선수들이 했던 그 불법 베팅입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고 스포츠 도박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면은 MPB가 그 도쿄지검 그 특수부에 근무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법률 전문가와 또 수사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수사를 했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그 피트 로즈의 그 불법 도박 사건도 그 검사 출신 법률가가 또 중심이 돼갖고 그 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들로 일단 인력을 만든 다음에 그들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실질적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KBO 기구 중에서 가장 바쁜 직책이 운영부장으로 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할 일 없이 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거리를 준 겁니까? 이런 식의 대책이라는 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 박성현 기자께서 그동안 참 인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정말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 좀 야구 관계자들 정말 이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금 박승현 저 기자님께서의 보이신 반응이 전체 야구의 반응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이 배지영 기자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듣기에 답답했던 소리가 그거예요. 당신들이 형사냐? 왜 자꾸 파헤치냐? 왜 야구에 시끄럽게 하느냐? 아마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저희를 폄훼하라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좀 수많은 이야기를 아마 쏟아놓고 다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이미지를 훼손시켜야지만 저희가 내뱉는 얘기들이 신뢰가 떨어진다고 믿으실 텐데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왜 밝혀져야 되냐면 메이저리그나 다시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엄격하게 법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구인들이 서로 위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 위하는 마음들이 요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네. 네. 대만 배지영 기자. 예, 좀 전에 박승현 기자님께서 블랙삭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블랙삭스 스캔들 당시에도 그 연루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또 실제로 뭐 구단주가 악덕 구단주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뭐 복권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꾸준히 나오지만은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엄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충부 조작 사태 지금 4년 사이에 그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이걸 축소를 하고 지금 뭐 500만 관중 돌파했다고 분위기가 좋은데 이 분위기를 뭐 깨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심정이 좀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길게 봐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이러다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뭐 좀 이따 이제 대만 얘기도 하게 되겠지만 지금 KBO는 그야말로 뭐가 중요한지입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박 기자님 저 신경 안정제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슬퍼지면 그 다음에 분노를 하거든요. 지금 그 단계까지 갔어요. 정말 많이 흥분하셨는데 지금 대만 이야기가 잠깐 나왔죠. 대만 프로야구가 사실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죠. 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요. 2007년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가 타이완 이 프로야구를 취재하러 갔을 때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이 그 퉁이 라이온스인가 그 팀이 쓰던 호텔이었어요. 근데 그 호텔에 이 좀 한 50대로 보이는 두 남자가 늘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알고 봤더니 바로 승부 조작을 감시하는 요원들이었어요. 선수들이 또 통행 금지가 있어서 몇 시 이후로는 밖에도 못 나가고 늘 호텔에 꽁꽁 묶여 있어야 됐는데 왜냐? 승부 조작이 자꾸 터지면서 타이완 프로야구가 팬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완 야구가 지금 계속 반성하는 부분은 사건이 터졌을 때 단호히 대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실효적인 방법을 써야 됐는데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계속 승부 조작이 터졌다.
그래서 한창 잘 나가던 타이완 야구가 4개 팀으로 줄기도 했었거든요. 저희가 늘 메이저리그를 외칩니다만 이 승부 조작권만 놓고 본다면 메이저리그를 교훈 삼때 바로 이 타이완 야구를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언제 한 번에 훅 갈지 모르거든요.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동희 기자 아주 타이완 얘기 적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만든 각국의 부패 지수라는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미국은 76입니다. 100점 만점에. 일본이 75입니다. 이들 국가는 100년 전 대개 또 하나 50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났었고요. 대만이 62점입니다. 얼마 전에 났었죠. 우리 부패 지수 56점입니다. 대만보다도 못한 나라이거든요. 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대로 누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답은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자칫하면 리그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냐? 다른 선수들은 없느냐?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한 몇 명의 선수가 더 지금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하네요. 예. 자, 현재 KBO나 선수협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따로 선수협을 찾아가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선수들의 이런 일탈 행위, 특히나 이제 승부 조작 같은 경우는 야구판 자체를 정말 흔들고 야구 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선수 관리라든지 어떤 교육에 있어서 책임 있는 단체로 팬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고 사실상 저희도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무리 동료였던 선수라 하더라도 정말 그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는 문제가 있는 선수,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 가감히 쳐낼 수 있는 그 저희 자정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협의 입장, 자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떠십니까?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2012년 첫 번째 이 프라구리 뒤흔들었던 승부 조작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선수협 집행부가 지금 2016년에 그 집행부입니다. 똑같이 2012년 사건이 벌어졌을 때 KBO 집행부가 현 집행부입니다. 선수협과 KBO 두 집행부가 똑같은 사건을 지금 2번씩이나 맞이했다면 이분들이 취할 될 자세가 뭘까요? 저 자정 노력일까요? 이분들은 관리자잖아요. 각 협회의 관리자인데 관리자의 또 다른 이름은 책임자거든요.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다가도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정 노력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선수의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는 우리 선수들이 잘못을 했으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 눈에 보이는 그 책임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선수협 관계자께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선수협 관계자분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그 작년 3월에 있었던 그 마이애미 말린스의 투수인 그 제러드 코자트 선수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선수가 그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스포츠 사이트에 베팅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멘션을 날렸어요. 곧바로 지워졌고 선수 본인은 그 해킹당한 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메이저리그가 바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야구에 베팅한 흔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혐의는 벗었어요. 하지만 3월 26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4월 11일 날 메이저리그와 선수노조가 단체 협상 개정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상금이 걸려있는 야구 판타지 게임 참가를 금한다였습니다. 도박의 베팅이 아니라 팬터지 게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합의 내용을 모든 선수들한테 다 돌렸거든요.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은 KBO뿐 아니라 선수협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가하게 되면 이번 이 승부 조작 기간에 이 사건 기간에 선수협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건 우린 몰랐다였습니다. 어떤 선수가 이 가담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회에도 전혀 몰랐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선수협은 선수들의 구심체자 결사체 가장 가까운 벗이에요. 그런데 어떤 승부 조작에 관련된 선수도 그래서 엄격한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 호세 레이에스라는 선수가 하와이로 부인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이제 부인을 폭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사법당국의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거였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메이저리가 자체 조사를 해서 사실 확인이 끝난 즉시 그 시범 경기부터 선수 출장 정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레이에스 선수는 법원에서 결국은 증거 불충분이 돼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인 부인이 법정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법 처리와 관계없이 메이저리그는 그 이 선수에게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려서 6월 1일까지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사법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낸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라면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래서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이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리그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공공으로부터 리그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더 큰 과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구단이 이태양 선수의 그 내사 사실을 알고도 출장을 계속 시켰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번 승부 조작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2년에도 한 번의 사건이 있었었죠. 의문점이 드는 하나는요. 2012년에 박현준 선수도 그렇고요. 이번에 이태양 선수도 그렇고 사실 리그 10승을 올릴 만큼 상당히 훌륭한 투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런 사건과 연루가 되는 걸까요? 보통 선수들의 특징이 이 커리어 하이 시즌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시기다 보니까 몇몇 볼레이시라든가 좀 제고 흔들렸을 때 의심을 받는 게 덜 할 것 같고요. 또 이름이 조금 알려지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개인 스폰을 해주겠다. 이런 브로커들이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또 본인이 10승을 하면서 이름은 알렸는데 연봉은 그에 따르지 않으면서 상대적 박탈감 혹은 돈을 쓸 일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연차, 이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많이 승부 조작에 가담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 역시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기량이 좋을 때 오히려 이런 유혹이 네. 예,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두 선수 다 투수란 말이에요. 왜 다 투수와 연관된 사건이 일어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그 전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업자 이 사람은 프로축구 이 승부 조작에 또 예전이죠. 관여가 된 바가 있고 또 프로야구 승부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맞아는 내가 봤을 때는 거기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수비 나가서 에라 하는 거라. 예를 들면 자기가 나왔을 때 못 치는 건데 네, 그리고 뭐 나가서 뭐 아웃 되는 거야 뭐 아웃 당할 수는 있는데 투수가 하는 게 정상이겠죠. 아, 그러네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보통 타자들이 승부 조작을 한다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실책, 에러입니다. 실책을 제외해서는 이 야수는 이 승부 조작을 하기 참 힘들고 또 타자가 스윙이 이게 공을 날아오는 공을 일부러 못 치게 하려면 이게 티가 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볼넷 같은 경우는 투수들의 제구가 급격히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 투수에게 이런 승부 조작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정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이태양 모누람 선수의 승부 조작 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이 충격이 가시기 전에 또 다가온 것이 바로 어제죠. 유창식 선수가 한화 시절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자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저희가 7월 21일 베이스볼 투나잇 야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의정부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쪽 관할 경기 북부 경찰서에서 이 유창식 선수를 내사 중이었다. 근데 저희는 또 따로 취재를 해봤을 때는 저희가 이 발견한 이 증거로 봐서는 내사 이상의 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유창식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을 했고 그리고 이 용기를 내서 본인이 그런 사실을 고백을 어제죠, 네, 했습니다. 네. 자, 유창식 선수의 승부 조작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일단 첫건 잘
좀 잘 던지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앞에 두 타자들은 뭐 아주 제구가 잘 되고 있죠. 변화구 낙차도 상당히 좋고요. 네, 그런데 어허 땅볼을 던졌어.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패대기를 쳤다 그러는데 네. 또 한 번. 아예 저기는 그냥 볼을 던지겠다는. 바로 이 장면이 그러면 첫 볼넷 조작에 성공한 그런 화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시작 후 첫 볼넷이 중요한데 유창희 선수가 1, 2번 타자를 탈삼루로 잘 처리했습니다만 본인도 압박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볼넷을 주기 위해서 제구가 급격하게 흔들렸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창희 선수가 아마 브로커로부터 압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투수는 잘 던지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억누르면서 저런 이 형편없는 공을 던졌을 때 투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유창식 선수의 조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승부 조작 사건이 밝혀졌죠. 2014년 4월 19일 LG전입니다. 자, LG 한화전에 역시 1회고요. 또 땅볼을 던집니다. 바깥쪽으로 빗나가고 요거는 아슬아슬 스트라이크 되죠. 아이고 또. 이게 참 듣고 봐서 그런지 정말 이제는 확연히 참 드러나네요. 그렇죠? 바깥쪽에 자기는 이제 볼을 던진다고 던졌는데 구심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아예 원바운드를 던져버리죠. 네. 오히려 확실하게. 네. 포수가 프레이밍도 잘 해가지고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주고 네. 그러게요. 이게 참 이 웃을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참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 박동희 기자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네. 지난 21일입니다. 베이스볼 투나잇 출연해서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조사 중인 선수가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박동희 기자는 그때 느낌이 있었던 거군요. 저희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아하. 네, 알고 있었고 몇몇 선수가 관련된 승부 조작 사건이 우리 프로야구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취재를 해봤었는데, 근데 저희는 이미 혐의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 박동희 기자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구단과 KBO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취재를 해봤었는데요. 경기 북부 경찰청은 내사를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했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고, 물론 그 속에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KBO에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7월 14일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KBO에 있는 정금조 운영부장을 소환을 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정금조 운영부장은 그 경찰에서 야구가 몇 명이서 하냐, 야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런 초보적인 원론적인 질문에 답만 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 취재한 바로는 그 대화 내용 속에서 특정 선수 이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KBO는 이미 경찰이 왜 본인들을 불렀는지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박세현 기자께서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경찰이 그 동호회 꾸미려고 KBO 관계자 불러서 야구 몇 명이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군색한 답변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그 내사 단계에서 그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KBO 입장에서는 또 이전에 그 이미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충분히 그 정황상 이제 최소한 그 특정 선수의 이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 또 사건이 발생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KBO라면 당연히 먼저 앞에 나서서 그 해당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진상조사에 먼저 착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 박승현 이 선배님 말씀해줬다고 보는데, 뭐냐면 자, 지금 KBO가 이름이 이미 나와 있었고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태양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KBO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반 증거 자료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KBO가 이 전체 야구계를 총괄하는 협회라고 한다면 자체 조사를 했어야죠. 뭐 뒤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본 프로가 미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 협회가 먼저 자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KBO를 보게 된다면 그런 조사를 하지 않는데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긁어 부스럼을 맞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경찰이 내사를 종결할 수 있고 무혐의를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괜히 나섰다가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 경찰이 입을 닫을 수도 있는데 사건이 비화될까 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가장 실망했던 거는 KBO가 운만 바랬다는 거죠. 우리 선수들이 탄로가 나지 않기만을 바랬다라고 하는데 자체 조사라고 미진한 부분을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다면 더 깔끔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그 유창식 선수의 자수에 대해서는 KBO와 구단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일단 공식적인 반응을 말씀드리자면 KBO에서는 보도자료를 내서 해당 수사기관이 경기북부경찰청에 사실을 통보했고 향후 수사에 즉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렇게 건조한 입장을 밝혔고요. 기아구단 관계자가 오늘 오전에 엠스플뉴스 기자와 통화를 했을 때 이제 구단 대처가 향후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구단 차원의 입장이나 사과문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참 답답합니다, 정말. 자, KBO에서는 이번 승부 조작 사건이 일어나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죠. 자, 어떤 방지책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6 KBO 승부 조작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인데요. 8월 12일까지 3주간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신고 시엔 제재를 감경해 주겠다. 기존의 공정센터를 확대한 클린 베이스볼 센터를 신설한다. 2012년 이후 KBO 리그 경기 전수조사, 경기 모니터링 대폭 강화하겠다. 선수협 에이전트 제도 빠른 시일 내 도입을 논의한다. 부정방지 및 윤리교육을 연 4회로 확대한다.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이 대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큰 사건이 날 때마다 이렇게 발표하는 대책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럴듯하게 나열은 하지만 또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비슷한 사건이 났을 땐 전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대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그 첫 줄에 있었던 3주간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자진 신고를 하면 제재를 감경하겠다. 어쩌면 그 유창식 선수의 자수도 이 부분과 맞물린 느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자수를 유도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강변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승부조작 사건이 났을 때마다 늘 들먹이게 되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블랙삭스 스캔들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팬들께서는 그 블랙삭스 스캔들이다 그러면은 1919년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던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그 도박하는 사람들하고 공모해서 그 일부러 패했기 때문에 8명의 선수가 야구계에서 영구 추방됐다라고까지만 알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미국의 지금과 같이 커미셔너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구단주들이 이제 프로야구가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는 공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존경받는 연방법원 판사였고 또 야구 팬이었던 분을 커미셔너로 추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분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적어도 야구에 관한은 최종적이고 제한이 없는 권한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스스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가지고 연루된 것으로 판단했던 8명의 선수를 영구 제명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들 8명의 선수는 법 재판정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사법 처리는 받지 않았음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영구 제명되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야구 기구가 나서서 그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좀 비교가 되네요. 우리 제도하고. 자, 두 분은 어떠세요? 이번 방지책 발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권을 과연 KBO 순업에게 누가 부여했냐는 거죠. 야구계가 부여를 했습니까? 야구 팬이 부여를 했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모두 논의하에 고민하에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감경책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감경책이 KBO 수뇌부들 자신의 책임 방기를 감수하라는 조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969년 일본에서도 유사한
이 승부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 일본 야구가 가장 먼저 실행했던 게 뭐냐면요. 네. 확실한 처벌과 재발 방지였었는데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2015년까지 승부 조작 사건이 없었거든요. 저는 저런 각종 대책이 공연물로 그치지 않으려면 야구계의 합의가 이루어졌나 봅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었던 이번에 유창식 선수의 그 자수와 관련한 KBO 그리고 구단의 반응. 아까 배지영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료가 있죠? 실제 자료가?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지방 북부 경찰청에 이제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쪽 청에서 아마 어떤 이야기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진 신고는 예상- 오늘 마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수사 의뢰 관련은 네. 청에서 이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나머지 이제 KBO는 지금 봐서는 이태양 선수는 일단 사진 신고했다 안 했다 그런 걸 떠나서 네. 일단 참가 활동 정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물론 자진 신고한 거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별도로 네. 수사 결과를 이제 지켜보고 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경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KBO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자진 신고 관련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 아마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착지가 수사기관에 네, 꼭 먼저 저 자수의 뜻을 밝혀야 된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하셨나요? 그거 빨리 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아마 네. 양양 총장님께서 네네. 경찰서에 얘기를 구두로라도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이미 다행히- 경찰서에는 좀 통보를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 신고를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아시나요? 지금 감독님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지 말아주시고 네. 왜냐면 저희도 그래요? 자, KBO 관계자 이야기에 이어서 들린 음성은 기아 구단 관계자. 네네. 음성이죠. 기아 구단 운영 실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김기태 감독 모르고 계시나요? 그렇죠. 제가 통화했던 저 때까지만 해도 그때가 제 기억이 한 6시 40분인가 어제였죠. 그때까지도 김기태 감독에게는 기아 구단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6년 이번에 승부 조작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지난 2012년에도 비슷한 대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박현준, 김성현 선수 사건 때 그때도 이미 공정센터를 설치해서 가동하겠다. 지금 보이고 계시죠? 주요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세 번째 줄에 KBO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센터를 신설하겠다라는 대책을 이미 4년 전에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 2016년 대책에도 공정센터를 확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어떻게 그럼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배지원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진 거죠?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때 이제 내놨던 대책들 가운데 제대로 시행이 이루어진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 당시 조금 전에 그래픽에도 나왔지만은 나와 있는 대책들이 이번에 2016년에 다시 사건이 터졌을 때 KBO에서 발표한 그 대책과 토시 몇 가지만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예,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인데 그 당시에도 실효성이 이게 있겠느냐 이런 야구계의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또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내놨다는 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대책 그리고 이번 대책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네. 달라진 건 하나 있네요. 공정센터가 이제 클린 베이스볼 센터로 이름을 바뀌었고 수장이 사무총장에서 오히려 운영부장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또 직급은. 세상에. 야, 이거 참 아까 메이저리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다른 리그에 비해서 우리 KBO 리그 너무 아니야.